이준석! 대통령 가겠습니다. 이준석! 이준석! 마이크를 이준석에게 남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기 남부 주민 여러분,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이면은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졌던 내란 계엄 국면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로 나서게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한민국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변호사 출신,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하면서 항상 권력을 잡으면 상대에게 보복하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그걸 또 막는다고 방탄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방탄하고 감옥 보내려는 문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종점 끝자락에 있는 4호선 종점 상계동에서 자라서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교육에 집중 투자를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국회의원도 지내고 여러분 앞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가능한 나라가 바로 기회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 저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항상 많은 보살핌 받으면서 자라오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조금씩 줄여가면서 내 자식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물려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키워온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고 저는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신과 문화가 제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금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혁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나온 걸 보니까 더 내고 더 받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좋지만 누가 더 내느냐? 젊은 세대가 더 냅니다. 더 받는 게 누구냐? 기성세대가 더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미래 세대에게 항상 우리는 좋은 것만 물려주려고 해야 된다. 좋은 문화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미래 세대에게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그 세대에게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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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선거 TV 토론 3번을 보셨지만 알겠지만은 그래서 상대 후보의 공약에 현실성을 많이 따졌습니다. 누군가가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그런다면 저는 물었습니다. 과연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느냐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 후보는 답을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사실상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5천만 국민에게 100조 원이면은 한 사람당 2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200만 원 정도씩이고 4인 가족이면 8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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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더해서 지금 건강보험이 이미 97조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3년이 되면은 30조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15조 원 가까운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30조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게 15조 해당하는 혜택을 몇 퍼센트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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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봉급생활자나 사업하시는 분들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4대 보험료 내고 주택담보대출 나고 하면은 요즘 뭐가 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 4대 보험료를 더 걷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쓸 돈을 줄이는 것이요, 우리 가족이 자기 개발에 쓸 수 있는 돈을 줄이는 것이요, 내 집 마련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준석은 과감하게 앞으로 복지에 있어서 구멍이 난 곳들을 메워서 여러분에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줄이겠다는 공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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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탕 준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유괴범의 언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25만 원 주겠다, 뭘 주겠다,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단호하게 우리는 어차피 당신 돈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생색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을 견실하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을 견실하게 가져가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하고 살아올 수 있게 해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제가 은혜를 갚는 길이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기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난 6개월 동안 내란과 계엄의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다시 파퓰리스트의 손에 환란의 위기를 겪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30년 전에 IMF 다 겪어봤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그 당시 90년대에 국민소득 만불 찍었다고 잠시 기곤만장해서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환율이 오르고 외채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부채에 허덕이는 나라가 되어서는 우리가 30년 전에 겪었던 그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IMF 환란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아버지 실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갈 때마다 친구가 용돈이 없다고 정말 저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상처를 남기는 길인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절대 돈 펑펑 쓰면서 부채 끌어당기다가 부채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는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호텔 경제학 같은 것으로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어떡하냐 물어보면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괴짜 경제학입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준석 대한민국의 미래가 괴짜 경제학에 의해 지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이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세력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말 포퓰리즘이 지난 한 십수년간 지배해 왔습니다. 계속 뭘 더 주겠다, 뭘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서 유권자에게 매표를 갔지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지금은 절약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빚, 부채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진실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온전하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민연금 낸 만큼 내면 저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저는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안 좋은 것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제가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더 지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이준석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이제 글로벌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통상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 통상 압박을 이겨내려면은 정확하게 협상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TV 토론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제가 물어보는 질문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극단적이신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리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 밖의 세상은 논리와 이성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공간입니다. 저 이준석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 방식과 논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정치 공간에서는 학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미국의 정치 중심지 워싱턴에 가면은 저랑 대학에서 동문수학했던 친구들이 이제 미국 정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과의 논리적 다툼에서 이길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준석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외교를 하게 되면은 물론 옆에 통역이 붙을 겁니다. 하지만 정상끼리 이야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자유자재로 미국의 시사방송에도 출연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미국의 CNN, 블룸버그, 팍스뉴스 이런 곳에 가서 대한민국을 세일즈하고 무엇보다 미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통령 기호 4번 이준석이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준석 그리고 저랑 대학에서 동문수학했던, 같이 컴퓨터과학을 공부했던 친구들 지금 실리콘밸리에 가서 사업들 많이 일으켰습니다. 저랑 대학교 시절에 컴퓨터 고치는 아르바이트, 윈도우 다시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들이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투자하자. 바이코리아 대한민국의 IT 산업에 투자해달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에 가서는 금융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실리콘밸리에 가서는 IT 기업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바란다면 꿈이 아니라 6월 3일에 투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한민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의 지금 제가 유세차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하는 이야기,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조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 계엄을 일으켰던 세력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도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남의 돈으로 펑펑 쓰겠다 얘기하는 포퓰리스트들에게 그 지휘권이 돌아가는 것도 말이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과거처럼 기회의 사다리가 열려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저 이준석, 대한민국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중흥기로 이끌겠습니다. 이준석! 이번 선거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개혁신당 유세차도 5대밖에 없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성과를 이뤄내 가고 있습니다. 이거 모든 것은 다른 당들은 국고보조금으로 선거를 치르지만은 우리는 국고보조금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당원들께서, 지지자들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혁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한민국이 이런 혁명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봐라. 이제 대한민국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태어난 중산층 가정의 아이가 정말 똑바르게 말하고 꾸준히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나라다.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됩니다. 이준석! 저는 반대 진영에서 지난 조국 사태 때 대한민국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부모가 자기 자식 위해 가지고 덜 입고 덜 먹으면서 좋은 것을 물려주기 하는 마음은 내 자녀가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자식에게 기회가 열려있고 내 자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더 높이,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길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에게 배고플 때마다 25만 원 던져주는 정치는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수원의 모든 사람, 경기 남부의 모든 사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항상 높은 것을 꿈꾸면은 즐겁게 노력할 수 있는 그 노력의 성과에 대해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투표를 통해 가지고 힘을 몰아주십시오. 제가 대한민국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이준석! 감사합니다. 정말 6월 3일 아직까지 주변에 투표를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은 자, 대한민국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 한번 바꿔보자, 이 말을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신, 여러분의 투표로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젊고 능력 있는 대통령 후보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뒤로 한 줄로 서주시면 우리 네, 잠깐만 대기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한 줄로 서주시면 금방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